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넘어갔다. 이제 이번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최근 얼마 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은 2021년 12월 31일 보신각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라 하는 그 집회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물게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정도로 갈 수 있는 횃불을 하나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12월 31일이었고 내내 12월 말에 홍준표 의원이 새해부터는 내가 직접 라이브를 하겠다.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무엇인가 아주 힘있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윤석열을 치는,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신경 쓰이는 혹은 걱정되는 그런 어떤 파워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윤석열에게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홍준표. 이제 이런 홍준표의 존재가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인터넷상에서 하는 말로 한줌단이다. 뭐 청년의 꿈이다. 뭐 이런 그 조직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또 그 실제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이제 이런 조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말 그 무렵 그 직전에 홍준표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위협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뇌물죄를 저질렀다. 아주 추악한 사람이고 도저히 정치계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협박을 하는 유튜버 방송이 한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 그 협박, 위협, 이거는 그 이후로도 물밑에서 계속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새해가 됐습니다. 1월이 돼서 홍준표 의원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 첫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방송이 대단히 이상했죠. 그러니 이게 날짜가 좀 지나고 했던 것인데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밖에서 싸우는데 자기 온몸을 드러내고 싸우는데 홍준표 본인은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은근히 윤석열 후보에게 미소를 보내는, 윤석열을 포용하는, 사실은 그를 지지하는, 응원하는 이런 발언을 그 각 질문마다 답을 하는 가운데 내놨습니다. 물론 이 라이브 방송은 그 이후 흐지부지 되었고 첫 회 라이브도
저런 거 왜 하나?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뉴스도 홍준표가 움직인다 하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여의도 홍카콜라 사무실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청년의 꿈으로 바꿔 달았고, 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할 사람들도 뽑고, 청년의 꿈이라는 조직을 바탕으로 이벤트도 몇 가지 한다 해서 뭐 공모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SNS 활동을 광범위하게 아주 그 조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뭐 실행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보를 교체하라 하는 집회를 지방의 권역별로 무슨 부산이니 대구니 뭐 이래가면서 그냥 보기에는 지역을 돌면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이런 집회를 한다 하는 것은 큰 일이죠. 그게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1월 달에 홍준표 의원 자신이 이러한 활동을 한 것은 거의 없다. 사실은 연말까지는 말을 해놓고 날이 갈수록 점점 숨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드로이드나 애플 그 앱을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청년의 꿈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다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월 달에 김종인 쿠데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봉합하고 또 김건희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시간을 끌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 윤석열, 이준석 이렇게 묶음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홍준표의 항복을 받는 일을 원래 계획보다 뒤로 좀 미룰 수밖에 없다. 그 일정이 뒤로 늦춰졌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의 항복을 받는 이 일은 원래는 폼나게 항복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보기에 그 인물 자체가 A급이 아니고 C급이어서 그래서 현실에서는 항복이라기보다는 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 윤석열, 이준석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가? 근래에는 다시 이재명 후보의 앞서는 불과 몇 포인트 밖에 안 되지만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어째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가? 거기에는 유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볼 때는 김건희 씨가 처벌을 받을 일이 있는가? 유죄인가? 그 사람이 콜걸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중의 관심은 그쪽에 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해명만 잘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친문 쪽에서 이 친문 건의를 지지하겠다 이러면서 들어오고 있다 하고 또 아주 기쁜 비명에 가까운 그런 기쁨의 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것도 보도돼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은 좌파다. 불행하게도 인기의 바탕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바탕이 윤석열은 좌파다 해서 좌파 쪽의 지지율이 더 쇄도하고 있다. 이거는 역선택도 아니고 그냥 색깔이 같아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는 보수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의 정책이나 그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나 이게 아니고 신분증명서로 좌파 인증이 돼버린 셈입니다. 이래서 보수의 마음이 돌아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현재 PK, TK 할 거 없이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좌파인데 속이지나 않았지. 윤석열은 보수라고 속였는데 지금 좌파들이 저렇게 내놓고 지지를 하고 있다. 둘이 똑같다. 그러면 PK나 TK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라 괘씸한 게 윤석열 후보 쪽이 괘씸하겠죠. 그래서 그 현장의 민심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현장의 민심이 손톱만큼 그래도 저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등을 돌렸다. 그런데 선거는 샘플 여론조사가 아닌 겁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조사해봤자 국민이 5100만입니다. 선거는 현장에서 진짜 국민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걸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장 민심이 최악이다. 그래서 홍준표의 항복을 받아내면서도 이게 딜이 되고 말았다. 조건 내걸고 서로 계약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사실 김건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이 나오니까 아마도 홍준표 의원은 이게 혹시 나에게 기회인가 하면서 빛을 본 것처럼 그런 반응을 좀 보인 듯 싶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월 17일, 18일 요 무렵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후보 교체 굿을 포함한 집회를 하겠다. 이런 공표를 했죠. 청년의 꿈 쪽에서. 이거 홍준표 의원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하고 관련이 되면서 글을 올렸을 때 아마도 또 정계에서 쳐내겠다 했던 그 협박이 또 들어온 모양이다. 그게 또 소리가 커졌던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때 갑자기 1월 16일쯤인가 글을 다 내리고 말하자면
학거 상태에 들어갑니다. 며칠치 글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게 또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가 그쯤에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3월 9일까지 대선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입을 닫고 있겠다. 뭐 소위 그 부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 벌이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월 17일인데 1월 17일 구슬하겠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이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하겠죠. 근데 거기에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이후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이때도 홍준표 의원은 자기 지지자들을 내팽개쳤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촉박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는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로 만난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아마도 그 원팀이 되고자 그렇게 논의를 할 거다. 그야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후보 교체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할 거다. 우리 그 홍준표 의원이 항복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 19일 저녁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돌아와서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 꿈에 보고라는 형식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2시간 반 동안 윤석열 후보하고 만찬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2가지 요청을 했다.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뭐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이 2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 이상 끝. 이렇게 알렸습니다. 즉시 이것은 이제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원팀에 합의했다. 즉 항복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원팀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을 거절하는데 이런 조건을 단 것이다. 이제 이렇게 2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랬지만 그 하루가 지나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든지 선대본에서 어떤 말을 했다든지 하는 후속 보도를 참고해서 보면은 이 홍준표 의원의 2가지 요청 그것은 정말로 요청이었다. 거래 조건이었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을 지금 그 후에 뉴스를 토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 그러면은
19일에도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여기에 분노했는데 그게 그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한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보할 조치가 무엇인가? 윤석열이 모자라면 그 옆에 윤석열을 보충할 혹은 윤석열만큼 힘을 가지고 대신해서라도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담보가 되겠죠. 바로 그게 이런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 하고 밝히는 것이 바로 그 담보 조치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홍준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데려가겠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 요청을 했다는 것은 항복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가면서 이런 딜을 한 것이다. 거래를 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까지 종합을 하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두고 우리 그 보수 국민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의 죄, 그 첫째는 표면상 홍준표는 윤석열과 협상을 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항복을 했다. 이거는 국민 대중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죄다. 홍준표의 죄 두 번째. 홍준표는 청년의 꿈,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기에 좀 굵직굵직한, 군대로 치면 한 장교급 되는 사람들의 목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자기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홍준표는 선대본의 상임 고문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 홍준표 의원이 보고문이라는 데는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따로 만든 조직인지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용어가 다르니까. 아무튼 본인이 상임 고문으로 간다. 두 번째, 최재형을 종로구에 공천하라. 이게 홍준표 의원의 요구사항들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대구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를 홍준표 사람으로 넣겠다. 그러니 나에게 넘겨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부 1월 19일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딜을 한 조건이다. 가령 보고 형식으로 이야기한 국정 운영 능력 담보는 무슨 국무총리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지금 말한 이 몇 가지 공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거는 또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딜을 한 조건이고 그리고 선대본이 됐든 선대위가 됐든 거기에 상임 고문 자리 이거는 그 선거 조직과 관련된 딜 이런 거래 조건이다.
이런 참 여러 가지를 들고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홍준표 의원은 항복을 하면서 딜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청년의 꿈과 자기 지지자들을 버리면서 대가를 요구했고, 만일 이것을 준다면 이익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 꿈과 자기 지지자들에게 달아나라. 나는 이제 항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라. 오히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마치 자기는 항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항복을 했고 윤석열의 팀이 됐다. 물론 홍준표를 지지하는 대중은 이것을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홍준표가 항복했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도 홍준표를 아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지. 홍준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이제 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대중들은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지자들이 믿든 말든 이 사람들은 이제 홍준표를 따라서 윤석열 팀에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홍준표가 천자의 신하가 됐다 해봅시다. 그게 딜로 맺었든 말았든. 그렇다 하더라도 천자는 홍준표는 받아들이지만 그의 신하들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천자에게 칼을 들이댔던 신하들은 정벌을 합니다. 목을 베는 것이죠.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 항복을 받아들인다. 또 그게 딜의 형식이었다. 조금 자세를 윤석열 후보가 낮춰줬다. 이렇게 보더라도 홍준표의 지지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저 자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홍준표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윤석열을 공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옛 드라마 이야기를 하자면
떠돌이 낭인으로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길 것이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소위 노비로도 안 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만일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를 따라가겠다 하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벌써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는 윤석열 후보를 겨우 몇 번밖에 비난을 하지 않았다. 나는 후보 교체 집회에 나간 게 겨우 한두 번이다.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홍준표가 시원찮아서 그래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제 보면은 홍준표라는 인물은 보수로서의 패기가 전혀 없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홍준표의 죄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릇 장수는 항복을 하면서 자기 부하와 자기 백성을 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상 늘 그랬습니다. 장수가 항복한다 하는 뜻은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가 항복을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 목을 내놓는 것이죠. 지난밤 청년의 꿈 그리고 홍준표 지지자들은 홍준표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 홍준표가 혹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새 소식을 후보 교체 관련된 일을 그걸 한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잠을 못 자고 우왕좌왕 했습니다. 결국 홍준표는 장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홍준표는 그럼 환관이었던 것인가? 60년대에 있었다는 거지왕 김춘삼도 자기 부하는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홍준표 당신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조원진, 허경영도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어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홍준표 당신은 일가를 창립하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고집으로 뚝심으로 냉담을 유지하는 것조차 못하는 것입니까? 홍준표 의원 도저히 못 싸우겠다 싶으면은 등 돌린 채 가부좌 틀고 딱 50일만 버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